1930년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혁명이 일어나던 바로 그 중심에서 노벨상이 두 번이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미스테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세기 물리학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1930년대 인류의 지성이 말 그대로 폭발하던 바로 그 시기에 어째서, 왜 두 번이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없었던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1930년대는 물리학의 기적의 10년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정말 엄청난 발견들이 매년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공백이 더더욱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정말 미스테리예요. 자, 그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딱 보이죠? 1931년 그리고 1934년 이 두 해에 수상자가 보류됐습니다. 이게 결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노벨위원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미스터리, 1931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때 상을 줄 사람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 업적이 너무 거대해서 너무 혁명적이라서 문제였던 거죠.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랄까? 기존 물리학의 규칙, 그러니까 헌법을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는 수준의 대격변이었어요. 우리가 알던 세상이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었다. 라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노벨위원회의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굉장히 신중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에요. 막연한 이론보다는 실험으로 딱 증명된 그런 확실한 발견을 선호하는 거죠. 논란이 생기는 걸 아주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1931년의 결정은 그냥 아무도 없네가 아니었던 겁니다. 일종의 전략적인 숨고르기였던 거죠. 이 양자역학이라는 엄청난 이론이 진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때까지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 이런 스탠스였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미스터리, 1934년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재밌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노벨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상을 줄 만큼 충분히 중요한 발견을 못 찾았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사에서 기적의 10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시기에 중요한 발견이 없었다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1920년대랑 30년대가 어떻게 달랐는지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20년대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물리학의 헌법을 새로 쓴 시기였다면 30년대는 그 새로운 헌법을 들고 세상은 대체 뭘로 만들어졌지? 하면서 보물찾기를 떠난 시대였던 겁니다. 이론에서 발견으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 보물들이요, 정말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세요. 1932년에 중성자, 그리고 같은 해에 반물질인 양전자까지 발견돼요. 그러다 1934년에는 인공방사능까지.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노벨위원회가 왜 골치가 아팠는지 말이에요. 이게 바로 1934년 미스터리의 진짜 정체입니다. 문제는 후보가 없었던 게 아니라 후보가 너무 많아서 탈이었던 거죠. 비유하자면 어벤져스 멤버들이 한나란시에 다 나타난 거예요. 이 중에서 딱 한 명한테만 상을 줘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하게 얽힌 미스테리를 푸는 결정적인 단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요, 상을 주지 않은 그 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그 공백을 누가 채웠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고심 끝에 위원회가 첫 번째로 딱 지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시 과학계가 이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인정한 바로 그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그리고 제임스 체드윅. 한 명은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설계도를 완성한 설계자로, 다른 한 명은 그 설계도를 들고 원자핵이라는 신세계를 탐험한 최초의 탐험가로 인정받은 거죠. 이 선택에 노벨상의 진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932년 상을 받은 하이젠베르크, 그의 불확정성 원리 수상은요, 1920년대 내내 이어진 위대한 이론 물리학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고 공식적으로 왕관을 씌워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1935년 상을 받은 체드윅. 그의 중성자 발견은 정말 쟁쟁했던 다른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1930년대라는 새로운 실험 물리학의 시대, 그 보물찾기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라고 공인받은 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노벨상이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벨상의 황금률입니다. 상은 단순히 가장 최신 발견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음 세대 과학자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공헌에 수여된다는 겁니다. 이 과거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수많은 과학적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훗날 20세기의 양자역학처럼 시대를 대표하는 발견으로 기억될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보는 건 바로 우리들의 몫일지도 모르겠습니다.